일년의 마지막 날을 책으로 마무리하는 교양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시죠. 북구북구 북튜버 이시안 씨,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교양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한 해 마무리에 책을 읽는 사람들. 한 해 마무리에만 책을 읽는 건 좀 곤란하죠.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 그건 그렇죠. 우리가 매주 책을 읽어오는데 그럼요. 심지어 한 해의 마무리에도 책을 읽습니다. 정말 이 넘치는 교양에 눈물이 다 납니다. 에? 2022년 정말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았던 매해 보내면서 하는 이야기는 합니다만 또 한 해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자, 2022년 정리 차원에서 두 분의 올 한 해 한 단어로 표현을 해본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한 단어로 준비. 준비. 네. 어떤 준비? 이게 그 작사가 양재선 씨라고 있는데 역학을 공부해서 이제 사석에서 만나면 그렇게 사주를 많이 봐줘요. 제가 그런 걸 안 믿는데 또 네. 좋은 소리는 믿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2023년에 제 사주의 운세를 보면 돈에 돈이 붙는 운세랍니다. 형. 시안이 형. 그래서 매우 내년을 기대하며 올 네. 한 해는 그 돈이 붙으려면 좀 있는 걸 덜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덜어냈었던 준비를 하고 이제 내년에 돈에 돈을 붙는 그런 사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안이 형을 처음 봤을 때부터 나이를 떠나서 정말 형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제 사주에 진짜 말년에 돈이 어마어마해서 제 주변 사람들이 다 제 떡고물로 먹고 살 거라고 했는데 그게 몇 년째 됐거든요. 네, 그 말년이 언젠지가 이제 중요하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는데 제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제 주위에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계시는 게 아닐까. 아니요. 박사 씨도 내년부터 그 운이 터질 수 있어요. 선생님. 혹시 내년이 말년이라고 보시는 건 아니죠, 그러면? 그거 좋은데요? 저는 좋은데? 그렇다면 이시안 형의 올 한 해의 단어는 이제 준비였다면 박사 선생님의 2022년에 단어는 뭡니까? 아, 제가 진짜 어떻게 지냈나 생각해봤더니 작년은 정말 덕질로 계속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재밌고 즐겁긴 했는데 너무 시간이 빨리 간 거죠. 아, 너무 즐겁다 보니까. 그래서 이 즐거움과 이 빠른 시간을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해보니까 주마간산? 주마간산. 네. 주마간산, 사자성어.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사자성어네요. 주마간산. 우리 테디의 그러면 올 한 해 하나의 키워드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평화. 오, 제일 부럽네요. 왜 평화를? 평화로 왔냐? 처음 방송을 시작했던 1년 동안은 약속한 청취율이 안 나오면 프로그램을 자동 폭파하겠다. 그래서 매번 뭐 D 마이너스 몇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하셨죠. 정말 시시각각 다가오는 D-Day의 공포에 그것도 맨 마지막 청취율 조사에서 간신히 턱걸이로 약속한 청취율을 만들어냈을 때 그 마치 16강전 마지막 포르투갈전을 보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어요. 조별리그. 아, 저희가 일주하지 않았습니까? 그 분명한 네. 사실이죠. 아, 해가 가기 전에 한 끼를 얻어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오늘 12월 오늘 30일 마지막 입니다. 날이네요.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해가 바로 2022년, 바로 올 한 해였는데, 올 한 해는 이제 청출이 생각보다 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본부장님이나 센터장님, 국장님들을 만나면 자신 있게 당당하게.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태희 씨. 이제 약간 좀 여유가 생기죠. 바로 이런 어떤 삶의 평화. 사랑과 소망과 평화 중에 최고는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왠지 키워드가 평화가 아니라 청취율이었던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긴 하네요. 너무 없어 보이니까. 자, 오늘은 아름다운 단편 한 권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오노의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고 하는 단편입니다. 이 장지오노, 프랑스에서는 거의 국민적인 어떤 추앙을 받고 있는 작가로서 알려져 있습니다만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작가인지 먼저 박사 선생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오늘 굉장히 공손하시네요. 네.
그 장지오노는 1895년에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방의 작은 도시인 마노스크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아버지는 구두수선을 하시고 어머니는 이제 세탁을 하면서 이제 지냈던 좀 가난한 집안이었는데요. 이 할아버지가 이탈리아 독립을 위한 비밀결사 당원이어서 이 프랑스 네. 망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그런 어떤 이렇게 순응하지 않는 그런 성질은 아마도 그 집안에 내려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가난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16살 때부터 은행에서 일을 했고요. 17살 때 보병으로 1차 세계대전에 참가해서 5년을 보냈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읽을 이 책에도 나오죠. 이 남프랑스의 광활한 자연 속에서 자라면서 원래 자연 친화적이었던 데다가 이 전쟁을 겪은 후에 평화주의자가 됐다고 합니다. 독학으로 많은 고전 읽으면 습작기를 거쳤고요. 시를 쓰고 시집을 내기도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작가로 활동하기 시작한 건 34살부터였어요. 34살. 네, 소설인 언덕을 발표하면서 등단을 한 뒤에 그 이듬해 전업 작가가 되어서 은행을 그만두게 됩니다. 이후에 자신의 고향인 마노스크 마을 뒤에 집을 구해서 평생 그곳에서 작품만 썼다고 하는데요. 30편가량의 소설과 에세이 그리고 시나리오를 썼고요. 이 평화주의자 친구들과 공동체 생활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나치에 협조했다라는 혐의로 7개월 감옥에 갇힌 적도 있다고 해요. 근데 바로 억울한 누명이 밝혀졌다고 하고요. 이후 20세기 프랑스의 가장 뛰어난 작가라는 평을 들으면서 1954년에는 아카데미 공크루의 회원으로 선출되기도 했고요. 이야. 이게 가장 부러운 점인데 70세로 잠자듯이 숨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장지연호. 말하자면 이제 유럽 역사에서 가장 격변기였던 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뭐 온몸으로 다 겪어내면서 그렇죠. 그 자신의 어떤 시대를 경험했던 그 느낌들을 자신의 작품 속에 하나의 세계관으로 이제 형성해낸 이제 그런 작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나무를 심은 사람 사실 그렇게 긴 분량의 소설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울림이 굉장히 커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장지연호의 소설이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다. 그런 이야기를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실렸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군요. 자, 그렇다면 그의 대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나무를 심은 사람. 줄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네, 1913년에 그 주인공 나거든요. 나는 프로방스 지역으로 뻗어내린 그런 고산지대로 여행을 갑니다. 네. 살아있는 거라고는 야생 라벤더밖에 없는 황무지였는데요. 거기서 양치기를 만나요. 그래서 물을 한 잔 얻어 마시는데 결국 그날은 뭐 그 주변에 마을이 없다 보니까 그 양치기 집에서 하룻밤 심세를 지게 돼요. 밤이 되니까 양치기가 도토리를 분류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했는데 그날은 잠들었고요. 다음 날 호기심이 생겨서 하루 더 신세를 지면서 보니까 그 사람이 55세가 된 엘제아르 부피에라는 사람이고요. 도토리를 땅에 심고 있는 걸 알게 돼요. 도토리 이렇게 고를 때 도와주려고 하니까 이건 내일이니까 예, 예.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서 정성을 다해 도토리를 장인정신이죠. 장인정신. 이 부피에는 아들과 아내가 죽고 나서 외딴 곳에서 양치기를 하며 지내고 있는데요. 이 땅이 황량하니까 나무를 심어야겠다고 결심해서 3년간 10만 그루의 도토리를 심었었고 그중 2만 그루의 도토리에서 싹이 나온 상태예요. 엄청나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날에 이제 그 사람과 헤어졌는데 다음해인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발발하죠. 나는 주인공이 이제 끌려가죠. 그래서 5년 동안 참전을 하고 전쟁에서 돌아온 후에 그 황무지를 다시 찾아왔는데 황무지에 가보니까 떡갈나무 숲이 생겨버린 거죠. 숲이 생겼죠. 숲이 생겼죠. 황무지에. 숲이. 네. 숲이 세 구역으로 나눠졌었는데 그 중에 가장 넓은 게 11km 이를 정도로 엄청 커가지고 이제 깜짝 놀랐거든요. 그 후에 나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계속 이제 부피에를 방문을 합니다. 갈 때마다 숲이 자라요. 마치 그래서 실사판 심시티 같은 느낌인데요. 얘가 적절하다고 볼 수도 있고 부적절하다고 볼 수도 있고. 네. 뭐 1933년에 산림감시원이 저절로 숲이 자라는 건 처음 봤다면서 이 부피에한테 함부로 이제 불 피우지 말라고 이렇게 지도를 할 정도로. 네. 또 35년에는 정부에서 대표단이 파견되어서 숲을 둘러보기도 하는데 그 중에 또 마침 내 친구가 있어가지고 숲의 비밀을 알려주거든요. 이게 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 그래서 그 정부단에 있던 사람도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까 하면서 경외심을 또 가지게 되죠. 2차 세계대전 때는 위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숲이 그때는 이제 나무를 떼가지고 뭘 하는 게 많아가지고 다 그렇죠. 잘려갔는데 숲이 도로에서 너무 떨어져가지고 다행히 위기를 벗어났고요. 1945년에 마지막으로 방문을 했을 때는 처음 방문했을 땐 그 마을에 한 3명 정도 살았었대요. 네.
집은 20채가 있었는데 사람은 3명. 그러니까 완전 황량한 황무지였으니까. 황폐한 마을이었는데 거의 10,000명 정도가 사는 마을로 바뀌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숭고한 존경심을 느끼게 됐고요. 근데 1947년에 그 부피에는 89살 나이로 평온한 삶을 조용히 마감했다. 이게 이제 줄거리입니다. 와, 줄거리랑 본문이랑 거의 차이가 거의 없네요. 비슷하죠. 네. 요약한 거 맞나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사실은 실화가 아니냐 하는 또 여러 가지 그 추측들이 있었죠. 근데 장지현호가 이건 소설이다. 네. 여기 등장하는 나라는 인물. 사실은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나라는 인물이 1차 세계대전을 겪어오고 하는 이런 경험의 부분들이 이제 작가와 굉장히 흡사한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장지현호가 경험한 것을 쓴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작가는 분명히 이것이 소설이라고 이제 밝히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또 이후에 이 애니메이션이 제작이 됐는데 이 애니메이션이 아카데미상을 받으면서 또 프랑스의 수많은 애니메이션상을 휩쓸었고 또 칸 영화제에서 개봉이 됐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립박수로서 영화에 대한 어떤 찬사를 표현하기도 했었는데 그 이야기도 좀 들려주신다면. 네, 이 프랑스 출신 캐나다 애니메이터인 프레데릭 백이 방금 말씀하신 그 애니메이션의 작가인데요. 네. 30분짜리 단편이에요. 그런데 저도 이제 찾아봤거든요. 이 너튜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네. 찾아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줄거리는 완전 똑같아요. 제가 지금 요약한 거나 원래 책 내용이나 이 애니메이션이나 완전 똑같습니다. 근데 정말 그 그림이 정말 위대한 어떤 그림으로 평가받는데 불투명 세류의 테레빈유를 사용해서 컬러 연필로 그렸어요. 작업 기간이 5년 6개월이었는데 그 어시스턴트 1명 둔 것 빼고는 혼자서 다 작업을 했다고 하죠. 혼자서 5년 동안 그린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이 작업 도중에 애니메이션에 사용하던 화학 물질을 잘못 만져서 한쪽 눈에 실명하는 사건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러한 노고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프레데릭 백이 오스카상도 수상을 하면서 말씀하신 상 같은 것들을 휩쓸었던 그런 좀 부류의 명작으로 꼽히는 애니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이 거의 이 나무를 심는 사람이 나무를 심는 과정을 생각하게 하네요. 그러니까 내용과 형식이 일치하는 어떤 작품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도 사실 이 작품을 예전에 봤던 기억이 나는 게 그 일본 애니메이션의 대가라고 하죠. 미야자키 하야오. 정말로 대단한 거장인데 그가 가장 존경하는 아티스트로서 이제 프레데릭 백을 거론하면서 이 나무를 심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인터뷰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만큼 당대의 대가들이 존경했던 그런 원작이고 그 원작을 이제 배경으로 했던 애니메이션까지 제작이 된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이 책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션들 중에 이 자연주의자, 환경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아티스트를 한 명 골라야 된다면 바로 잭 존슨입니다. 아티스트 이전의 서퍼이고 자연주의자이자 환경주의자인 잭 존슨. 그래서 음반을 낼 때도요, 이 플라스틱 케이스에다가 음반을 내지 않아요. 종이로 된 디지팩만을 사용해서 자신의 CD를 발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잭 존슨의 음악 중에서 Better Together 듣습니다. There's no combination of words I could put on the back of a postcard. No song that I could sing, but I can try for your heart. And our dreams, and they are made out of real things, like a shoebox of photographs with sepia tone loving. Love is the answer, at least, for most of the questions in my heart. Like, why are we here and where do we go? And knock on me so hard. It's not always easy, and sometimes life can be deceiving. I'll tell you one thing,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Yeah, we'll look at them stars and we're together. Well,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Yeah,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Moments just might find their way into my dreams tonight, but I know that they'll be gone
when the morning light sings or brings new things. For tomorrow night you see that they'll be gone too. Too many things I have to do. But if all of these dreams might find their way into my day-to-day scene, I'd be under the impression I was somewhere in between, with only two, just me and you. Not so many things we got to do, or places we got to be. We'll sit beneath the mango tree now. Yeah,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We're somewhere in between together. Well,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Yeah,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I believe in memories, they look so pretty when I sleep. Hey, now and when I wake up, you look so pretty sleeping next to me. But there is not enough time, and there is no song I could sing, and there is no combination of words I could say, but I will still tell you one thing, we're better together. 잭 존슨의 Better Together 듣고 왔습니다.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KBS 2라디오 김태훈의 프리웨이 북고북고 박사씨 이시안씨와 함께 오늘 장지현우의 단편 나무를 심은 사람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나무를 심기 전에 이 황량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마을을 묘사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육체적 정신적으로 원시인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책에서 이 황량한 마을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주인공이죠. 부피에가 이제 나무를 심기 시작하면서 숲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것은 작가가 우리에게 어떤 걸 이제 이야기하고 싶어서 만들어낸 설정이었을까요? 네, 이게 여기서 지금 육체적, 정신적으로 원신 뭐 이런 표현들을 봐도요. 대놓고 하는 은유인데요. 네. 황량하니까 자원이 한정돼 있고 그 한정된 자원에 사람들이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고 이기심, 경쟁심. 그러다 보니까 자살이나 정신병 같은 것도 흔했다라고 처음에 묘사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나무가 심겨지고 바뀐 다음에는 거기 가보니까 공동 작업을 하는 것이 느껴졌고 희망이 넘쳐흐르는 그런 걸 보게 되죠. 결국 이 나무라는 게요. 그 나무를 심었지만 사실은 인간의 마음을 꾸준히 바꾸는 작업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게 그 은유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 경쟁에 대해서 묘사한 장면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사람들은 수술 얻기 위해서도 심지어는 교회에 가서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도 경쟁한다. 그 대목에서 저는 빵 터졌다기보다는 웃음이 나면서도 한편으로 씁쓸하게 되는. 그 웃프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말하자면 영혼의 안정을 찾고 자신의 구원을 찾기 위해 가는 교회에서조차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경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아마도 이 작가가 자신의 시대에 사람들을 바라봤던 그런 어떤 풍경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데요. 네,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왜 곳간에서 인심난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우리 진짜 속담 중에 좋은 표현들이 많은데 그 말이 좀 생각이 났어요. 사실 일단 보통 목구멍에 풀칠한다고 하죠. 네. 이 생계가 해결이 돼야지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그 원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은 저는 좀 이해가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해결은 그렇다고 해서 해결이 가능한 건 아니죠. 근데 저는 여기서 되게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 엘자르 보피에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보면 이게 설득을 하려고 하거든요. 마을 사람들을.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뭐 뭔가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해결 방법이 있을 거야. 나무를 심어보자. 이런 설득을 하려고 할 텐데 이 작품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네, 그냥 접촉하지도 않고 심지어 그냥 묵묵히 나무를 심을 뿐이에요. 이 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되면 물이 흐르게 될 테니까 뭐 사람들이 잘 살 거야. 이런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사실은
결국은 그런 힘이 그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닌가. 그리고 환경이 바뀌어야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람의 마음도 바뀌는 게 아닌가. 저는 그게 되게 이 흐름이 되게 마음에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연설이나 어떤 말로서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네. 묵묵히 땅을 파고 씨앗을 심고 나무를 이제 자라게 하는 그 태도, 행동에 의해서 이제 사람들을 바꿔 나간다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 오해하고 있는 게, 이 사람들은 설득하면 뭔가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정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사, 물론 다 그랬던 건 아닙니다만 어떤 시기를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말만 합니다.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그렇죠. 말로 설득하기 필요할 때도 있긴 하죠. 근데 그게 이제 정말 그러니까 방법의 유일한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그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가진 그 시간과 그 시간이 쌓아올린 힘에 대한 이야기를 이 작가는 또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이제 화자가 이 노인의 노인도 아니죠. 처음 만났을 때는 이제 55살이었고, 이제 89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는 걸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노인이 돼가는 모습을 보면 어떤 고독감 같은 장면으로 묘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문득 궁금해진 게 두 분은 책을 읽어 나가시면서 이 노인의 삶이 과연 고독했을까? 일단 설정 자체가 아내와 아이를 잃고 그 숲에서 황무지에서 처음엔 이제 황무지에서 출발하죠. 숲을 만드는 과정 속에 이제 양을 키우고 양을 보기 위한 강아지와 함께 사는데 개와 함께 사는데 양조차도 새순을 하도 뜯어먹으니까 처분해 버리고 이제 양봉을 하잖아요. 나무에 수분을 공급하기 위한 꿀벌을 키우고 개와 함께 살아가는 이 노인의 모습 정말 고독했을까요? 저는 사실은 고독보다는 이걸 보면 달관이라는 느낌이 더 강했거든요. 달관. 네. 그리고 사실 노인이 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뭐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 행동에서도 내가 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 사람들을 나무로 유도해야지라는 행동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한 거죠. 그냥 남들이 동참을 하건 말건 그냥 난 내가 뜻한 바대로 살아간다 네. 하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적과 비전이 있고 그런 것들을 지금 내가 못했을 때 뭐 그거를 혼자만 하는 고독감도 있을 수 있고 아쉬움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전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요즘에 또 뭐 잘 하시는 분들한테 뭐 10년 후에 뭐를 하고 싶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면 저 그런 건 없어요. 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요.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냥 저는 이 노인이 루틴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지라기보다는 오늘 하루 그냥 이렇게 열심히 사는 루틴을 만들고 그걸 하루하루 실천하다 보니까 결과물적으로 저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고독이 이 루틴 안에 끼어들 틈이 없었을 것 같아요. 사전에 이제 1인칭 화자가 30년 후에는 울창한 숲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별로 그걸 기대하는 것 같지도 않죠. 그렇죠.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미리 예상하고 그 꿈을 향해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그저 마치 수도사들이 하루를 경건하게 보내듯이 자신의 어떤 루틴을 만들어서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그 하루를 이제 보내는 그런 어떤 모습들.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고독했느냐 고독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고독이라는 것을 좀 안 좋게 보는 게 깔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고독이 안 좋은 건 아니죠. 나는 고독이 굉장히 그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고독 속에서만 사람은 참다운 자기를 만나며 자연과 우주를 만난다. 뭐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는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사람이 가족을 부양을 했어야 된다거나 뭐 아니면 정말 그 마을 사람들 속에 있었다거나 뭐 마을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기 페이스대로 살았을 가능성이 높지만 뭐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자기만의 어떤 세계를 만들고 그 안에서 안주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 사람한테는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 일테면 삶의 방식으로서 좀 뭐 일테면 유효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아마 조금 더 어린 시절에 이 책을 읽었다면 얼마나 고독할까. 사람들과 떨어져서 그 숲에서 강아지와 단둘이 사는 삶이.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별로 저도 고독하게 안 느껴졌어요. 얼마나 평화로운가. 그렇죠. 네. 오히려 더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피폐해지고 사실은 깔깔거리며 즐겁게 떠들고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지만 막상 집으로 향할 때 되면 또 하루를 낭비해버린 건 아닌가. 소모해버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 엘제아르 부피에의 그 삶을 보면서 월든이라고 하는 또 다른 책을 떠올리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뭐 미니멀리즘 같은 또 다른 어떤 삶에 대한 방식도 떠올리게 되면서 얼마나 그 하루하루가 평화로웠을까 하는 생각에 좀 더 많은 생각이 가 있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독의 나쁜 면이 되게 부각되는 순간은 어떻게 보면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놀다가 헤어져서 집에 가는 그 순간, 혼자 남은 그 순간에 어떤 고독하다라는 게 되게 나쁘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군가와 어울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누군가와 맞아요. 어울리려고 들잖아요. 맞아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뎌내지 못하고. 네.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하다가 이 코로나 시즌이 됐을 때 이제 집에서 혼자 있게 되는 시간들을 이제 가지게 된 셈이었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집순이 기질이 있었나? 평생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 고독의 하나의 삶의 양식이 된다면 거기에서 그게 굉장히 풍요로운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도 지난 2년 동안 생각해 보니까 인생에서 가장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았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평화로웠다. 굉장히 고요했다라는 생각을. 오늘의 키워드 계속 밀고 나가시네요. 자, 음악 듣겠습니다. 네. 줄리안 레논의 곡인데요. 지구의 오존층 파괴와 사막화를 경고하는 음악이었습니다. Salt Water 듣습니다. We are a rock revolving around a golden sun. We are a billion children rolled into one. So when I hear about the hole in the sky, salt water wells in my eyes. We climb the highest mountain, we'll make the desert bloom. We're so ingenious we can walk on the moon. But when I hear of how the forests have died, salt water wells in my eyes. I have lived for love, but now that's not enough. For the world I love is dying, and now I'm crying. And time is not a friend, no friend of mine. Friends, we're out of time, and it's slowly passing by, right before our eyes. We like the deepest oceans, send photographs of Mars. We're so enchanted by how clever we are. Why should one baby feel so hungry she cries? Salt water wells in my eyes. Day that I die, salt water wells in my eyes. Salt water wells in my eyes.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김태훈의 프리웨이, 북칼럼니스트 박사씨, 북튜버 이시안씨와 함께 북구북구. 오늘은 장지원호의 나무를 심은 사람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이 처음 출판된 때가 1953년도입니다. 사실은 이 책을 읽어나가면서 거의 느끼지 못했던 것이 바로 출판 연도라든지 또는 어떤 시대성 같은 것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현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소설 중에 한 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 막상 출판 시기를 보면 지금으로부터 무려 70년 전에 발표가 됐던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이런 작품이 그 당시에 이제 출판이 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이게 저는요. 그 당시에는 은유였는데 지금은 직유가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무라는 게 사실 환경보호 논의 자체는요. 1962년에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보험 같은 책이 나오면서 네. 이게 과학기술 환경에 이렇게 문제가 있구나. 환경보호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60년대 이후로 나온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때는 사실은 나무를 심었다라기보다는 이 나무를 심음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이 바뀐 것이 더 중요한 얘기가 아니었나. 그래서 경쟁심 있던 사람들이 같이 공동 작업을 하게 되고 왜냐하면 1950년대라고 생각해 보면 세계대전이 막 끝나서 정말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황폐해진 때거든요. 그러니까 뭐 실존주의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러던 때인데 그런 때 그 각각의 개별적인 이런 노력들이 결국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 그거를 나무라는 은유를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거보단 나무 자체가 퍼져가는 환경 문제가 먼저. 환경 문제가 되면서 그래서 그때는 은유였지만 지금은 직유가 된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이해해 본다니까 또 소설의 내용이 풀리네요. 말하자면 이제 나무를 심어서 각각의 개인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게 숲이잖아요. 네. 그것이 바로 공동체를 어떤 상징하는 그런 어떤 은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것도 흥미로운 해석이긴 한데 사실은 우리가 환경 문제다라고 딱 이제 꼭 집어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게 뭐 레이첼 카슨 이후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월든이 나왔던 게 1854년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오기 100년 전에 나왔던 책인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자연 사상가의 어떤 계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이제 오래되기도 했고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가요. 2022년에 이 메트로폴리탄을 보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러게요. 뭐지? 이러고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실 것 같은. 네. 그러니까 19세기 중반에도 이렇게 자꾸 기차 같은 게 만들어지고 자동차가 뭐 같은 걸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데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자연에서 살아야지라고 주장했던 시기였는데 그거가 사실은 그 문명을 좀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작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예능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시도한 게 있어요. 가령 핸드폰 없이 일주일 살기라든가 아니면은 그 운송수단 그런 거 안 하고 일주일 살기 같은 것들이 사실은 월든의 그런 개념들을 조금씩 적용해본 지금 시대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시도였었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장지원호 같은 경우도 1920년 때부터 벌써 이제 자연주의자로서의 자연 사상으로서의 면모들을 보이기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살던 곳 중심으로 해서 이 남프랑스의 그 황량한 그 광활한 그 지역에서 이제 평화주의자들끼리 공동체를 만들기도 하고 또 젊은 학생들이나 이제 학자들과 같이 모임을 만들면서 그 꽁따두르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네. 이런 어떤 자연적인 사상들을 같이 토론하고 산책하면서 이제 공고하게 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단순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마음이라기보다 말 그대로 이 사람은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사람인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자신의 어떤 그 개인적인 활동 자체가 벌써 네. 환경 운동의 어떤 기반을 만들기 시작했고 또 그런 사람들과 교류했다는 걸 봤을 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작품 길지 않은 작품인데 흥미롭게 읽히는 것 같아요. 은유로서도 직유로서도 어느 방향으로서도 읽어낼 수 있는 책이고 또한 시기가 이미 7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인들에게도 여전한 문제의식으로서 다가오는 책이기 때문에. 네. 그 양차 세계대전 사이에 이 사람이 이제 활동을 했잖아요. 그때 어마어마하게 자연 파괴들이 같이 일어났거든요. 충격이었겠죠. 뭐 사실은 1차 세계대전 때만 해도 그 약간은 근대 시대의 어떤 포 같은 것들, 뭐 탱크가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되면서 물량이 달라졌잖아요. 그럼요. 뭐 엄청난 양의 폭탄이 쏟아져 내려오면서
도시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뭐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럼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해도 민둥산이 그렇게 엄청 이제 문제가 되고 6.25 때. 네. 그랬었죠. 그때 탈 것들이 뭘 직접 떼가지고 하는 것들이 많아서 화목차 같은 것도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나무 같은 걸 베가지고 그거를 움직이게 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네. 저희 어린 시절이 이제 70년대나 80년대만 해도요. 그 종이 아꼈어야 된다고. 나무가 숲에서 점점 사라지고 식목일 행사를 정말 대대적으로 했어요. 대대적으로. 그랬군요. 그때는 그랬네요. 선생님. TV를 선생님 왜 보니까 그렇다라고 그러십니까? 하더라고요. 형 왜 그러세요? 선생님과 형 두 분께서 이러시면 안 되죠. 여기서. 왠지 대한 뉴스 막 이런 데 나올 것 같은 그런 내용인데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인지 아마도 강원도 쪽에 여행 다녀오시는 분들 또 부산 쪽에 이렇게 기차로 여행 가시는 분들 창문 밖을 쳐다보면 참 깜짝 놀라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그래도 숲이 참 많습니다. 나무가 참 많아졌고 그래서 그 창밖 풍경을 보는 어떤 즐거움 같은 것들이 생겼는데 바로 그러한 것들이 수십 년에 얽힌 사람들의 어떤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는지 이 장지오노가 나무를 심은 사람을 통해서 이미 1953년도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환경 동화, 생태 동화로 읽히기 좋은 작품인데 문학 작품으로서의 느낌은 어떠셨어요? 두 분? 저는 이게 결국 한 사람의 의지가 세상을 이렇게 바꾼 거잖아요. 그게 환경이 됐든 사람이 됐든. 그래서 저는 문학 작품으로 보자면 이것은 히어로물이 아닌가. 슈퍼히어로. 네. 인간에 대한 경외심을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가 있으니까. 옛날에 인도 영화인가요? 그 어떤 남자가 혼자 정하고 망치 하나 가지고 길내는 얘기가 있어요. 예. 수십 년 산 하나를 깎아요. 한 남자가. 야, 인도는 정말 뻥이 세구나.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실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 바로 이 장지오노의 나무를 심은 사람 같은 경우도 바로 우리에게 그런 영감들을 주는 하나의 독립된 문학 작품이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런 내용은 사실은 되게 동화나 오화 같은 형태로 쓰여지기가 쉽거든요. 네. 되게 먼 옛날 어느 나라 약간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코가 빨간 할아버지가 살았어. 그러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방, 그 지역의 특성이라던가 아니면 뭐 연도라던가 뭐 이를테면 구체적인 어떤 사회적인 흐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그 거리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이 이야기를 바로 우리의 곁으로 다가오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줄거리를 설명을 하실 때 그냥 바로 다 옮겨오셨네요라고 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따로 읽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 작품이 주는 감동이 또 있거든요. 작가의 어떤 야심 같은 것들이 바로 그 묘사 속에 있는 게 아닌가. 이 책을 단순한 우화나 동화의 범주에 묶어놓고 싶지 않고 이 책을 읽는 이들이 이 책이 진짜 벌어진 일이라는 걸 믿게 됐을 때 또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새로운 또 결심과 또 어떤 각오를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동기부여로서의 어떤 작법이 또 아니었을까 하는 또 생각도 해보게 되는군요. 자, 두 분의 한 줄 추천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한 해 마지막에 읽어보기 좋은 소설이 아니었나. 근데 이제 오늘 못 읽으시면 또 한 해 처음에도 읽기 좋은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아니면 마지막에 읽어보시면 좋겠다라고 추천드립니다. 이 나무가 상징하는 게 각 개인의 삶 속에서 다양하게 변주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영어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하나의 나무가 하나의 단어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렇죠. 내가 살을 뺄 거야 라고 하면 매일매일의 어떤 운동의 루틴이 바로 이 나무를 심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어제보다 30g만 빼자 이런 식으로 쌓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네요. 한 해를 마무리 짓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가장 적절한 책의 선택이 아니었나 하는 또 우리끼리의 자찬을 해봅니다. 네. 오늘 얘기했던 여러 가지 말고도 또 미덕이 있는데요. 짧고요. 네. 최고죠. 그리고 아름답습니다. 네. 이걸 읽다 보면 정말 숲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작품이에요.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문장도 아름답고 또 그 이야기는 더 아름다운 그런 책입니다. 북구북구 2022년의 마지막 날 오늘은 장지오노의 나무를 심은 사람 읽어봤습니다. 다음 주 새해 첫 번째로 읽어볼 책은 제가 강력 추천했는데 반응은 별로 안 좋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 책은 위대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닉 혼비의 피버 피치입니다. 흥미로운 이야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튜버 이시안 씨,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와 다음 주에 만나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새해 복 많이 계세요. 받으세요.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92년도였나요? 브라질에서 UN 환경개발회의가 열렸을 때 발매한 음반입니다.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포 네이처의 Yes We Can 듣습니다. Where we went wrong is not important now, and where we're going, nobody knows. But one certainty of our time will be paying up and reaping what we've sown. We'll go rivers run. Is there hope for anyone? 'Cause nothing is for sure. No, nothing anymore. Down the road on kick, there's a new resolution. People searching for a blessing. Only time will tell if we learned our lessons well and put aside our differences, put aside it all. Yes, we can save the world around us, hand in hand, and fighting for our lives. United we stand. We look into the future, 'cause there's no escape. We can fly away. The spirit rise for a new generation. Walk away from the walls that hold us in. Though they seem so hard when you're reaching for the sky, We owe it to the future. We owe it all. Yes, we can save the world around us, hand in hand, and fighting for our lives. United we stand for the future generations, 'cause there's no escape, and we can't fly away. 'cause there's no escape and we can fly